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을 얘기하면서 그 심상 찾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공감각적 심상. 자, 여기 사례가 푸른 종소리 나와서 이거는 실제 종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한 겁니다. 일단 보면서 화면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주제는 함축. 자, 공감각적 심상은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거는 표현한다면 A의 B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사례를 드는 거 있어요. 자, 태양의 즐거운 울림 한다면 이 중에 진짜 감각, 울리는 것, 태양. 태양은 청각,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의 진짜 감각은 태양 관련된 건 시각이고 그걸 울렸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각의 청각화라고 봅니다. 황소가 게으르게 울어요. 자, 네. 황소의 금빛 울음. 우는 게 진짜죠? 우는 건 청각, 금빛은 시각.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이어납니다. 자, 푸른 달빛에 젖어. 자, 달빛이 진짜 감각이죠. 빛, 시각. 젖었다라는 건 촉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라고 합니다. 공감각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해야소사라 이런 식구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해서 뭐를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를 뭐뭐하고 그래서 문장 구조도 반복돼요. 그 다음에 특정 단어 해라는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어둠이란 단어도 산이란 단어도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시와의 반복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복돼서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쓰인 심상의 구조 종류 부드러운 뭐예요? 자, 고운 봄의 향기가 후각이고 자,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똑같은 사물 자, 어쨌든 사물을 사용했는데 시에 사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진짜라고 봐도 될 수 있으면 그걸 상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진짜라고 볼 수 없는 걸 비유. 지금은 비유만 알면 됩니다. 사물이 쓰였는데 진짜라고 보면 안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비유적이라고 얘기해. 기억나지? 봐봐. 여기 나오는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얘기할 때 호수를 잘 보세요. 이때 호수는 진짜 호수입니까? 내 마음이 호수라고 할 때 이때 호수를 진짜 호수로 보면 안 되죠. 이럴 때 진짜로 볼 수 없는 사물 그거를 비유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비유적인 건 진짜로 볼 수 없는 사물, 걔를 우리는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하고요. 걔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의미 대응되는 걸 찾으면 걔를 우리가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여기 호수래요. 누가 무엇이 호수래요? 내 마음이. 그래서 원관념입니다. 원관념. 아니요. 모든 비유법이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갈대 같은 내 마음이에요. 갈대래요. 무엇이 갈대래요? 내 마음이 얘 원관념, 얘 보조관념. 진짜가 아닌 사물은 다 보조관념이 됩니다. 자, 내 마음은 갈대다. 진짜가 아닌 사물, 갈대가 진짜가 아닌 사물이죠. 무엇이 갈대래? 내 마음이. 얘가 원관념, 얘가 보조관념. 갈대는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갈대가 마음을 붙잡고 있대요. 진짜요? 아니죠. 마음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철왕같이 듯이도 아니고 사람의 속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의인법. 됐어? 자, 갈 때는 흐느꼈어. 갈 때는 울 수 없는 존재거든. 근데 이건 그래서 흐느꼈다는 진짜가 아닌 거지. 실제로 흐느낄 수는 없지. 진짜가 아닌 거. 얘가 보조관념인데 흐느낀다는 거. 근데 이 흐느끼는 건 사람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법. 이해됐어? 자, 찾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좀 편합니다. 진짜가 아닌 사물이면 걔는 비유입니다. 자, 비유라면
자, 진짜가 아닌 사물에 철원같이 듯이 인양이 붙으면 직유. 찾는 순서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 사람이 아닌데 사람만의 속성으로 설명했어? 그러면 의인. 그것도 아니면 은유. 여기 의인을 얘기를 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잘 보셔야 될 게 뭐 있어요? 자, 얘는 화류법인데 인간만의 속성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속성으로 표현할 때 살아있지 않은 것. 산이 숨 쉰다. 숨 쉬는 건 인간만의 속성은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도 숨 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화류법. 됐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자, 비유법엔 직유, 은유, 의인이 있습니다. 문제 좀 이따가 확인해 보고요. 자, 다양한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도 뭐 나오는데 뭐 그런 거고. 자, 이번엔 강조법입니다. 자, 과장,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지나치게 작게. 360일 내내 1년 중에 5일 빼놓고 마냥 그냥 내내 운다라는 거야. 과장해서 표현했어. 영탄법, 감정의 고조, 감탄사 아 이런 것들, 오 이런 것들 이런 게 감탄사. 그다음에 감탄형 종결함이 뭐뭐구나, 뭐뭐로다 등이 나왔을 때 영탄법. 영탄법은 언제? 감정의 고조, 기쁨의 감정이나 슬픔의 감정, 무엇이든 감정이 높아진 걸 표현할 때 영탄법. 자, 반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를 해서 특정 시구를 반복했습니다. 또 하나, 뭐뭐, 네, 네, 네. 이건 반복법은 아니지만 운율을 형성해요. 자,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대표하는 거. 자, 그럴 때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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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의 반복. 시어는 하나의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피네, 피네, 피네도 반복이고 네네네 반복돼가지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게 많죠. 이 안에. 요 네네네 이렇게 반복되는 거 뭐라고 불러요? 특히 우리는 가군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리 각자 써가지고 끄트머리에 붙는 거요. 자, 이번엔 변화법입니다. 변화법은 서리법. 서리법은 다시 얘기할게.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는데 보통 의문문, 물음표를 찍는 건 상대에게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대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갈까? 응, 아니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해됐니? 너 어제 뭐 먹었어? 대답할 걸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죠. 자기 처지에 따라.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거기 왜 가니? 이건 뭐예요? 질문의 형태, 의문문의 형태지만 상대방이 대답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정너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거기 왜 가겠니? 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서리법이라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야, 내가 그거 모르겠니? 대답?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닌 대답을 요구하는 듯해도 대답을 하나. 아니면 대답을 아예 요구하지 않는. 대답을 요구하는데도 답정 너. 이거나 아니면 대답을 아예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 그것이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의문문의 형식이 아니라 당연한 진술로 쓸 수 있어. 당연한 진술로 쓰면 매가리가 없으니까 의문문의 형태로 쓰는 거야. 그런 거 서리법. 다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당연하게 할 말인데 그냥 의문문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답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답의 선택권이 없어. 답정너의 답밖에 못해. 이해됐니? 그 다음 도치법.
어순 바꾸는 겁니다. 문장의 순서. 사랑한다, 너를. 자연스러운 문장은 너를 사랑한다죠. 자, 그다음 대꾸법.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뭐뭐가 뭐뭐 했거든. 자, 뭐뭐가 뭐뭐 했거든. 뭐뭐를 담을 뭐말지네. 조사가 빠졌을 뿐이에요. 뭐뭐가 뭐뭐 했거든. 뭐뭐를 뭐말지네. 이해됐어? 여기는 봐봐. 식구가 반복되지 않잖아. 눈길 비었거든이 반복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가 반복했잖아. 반복. 그리고 특히 반복법은 굳이 묻지도 않아 원래. 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그런 정도로 알아도 대꾸법은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뭐뭐 자 봐봐 이 문장 뭐뭐가 이 크게 좀 더 보여요. 뭐뭐가 뭐뭐거든 뭐뭐을 이게 생략됐을 뿐이야. 뭐뭐할 지네 뭐뭐가 뭐뭐거든 뭐뭐을 뭐뭐할 지네 이런 걸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냐? 자 반어법과 역설법. 자 반어법은 그 똑같은 표현을 어울리는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잘한다. 그래서 잘한다라는 건 진짜 뭔가를 잘한 상황에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상황에 썼을 때를 반어라고 합니다. 역설이랑 비교되는 지점이야. 역설은 아예 말이 안 돼서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는 쓸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 얘기 이해되니? 어. 워낙 유명해진 역설법은 마치 속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어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꼬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 씁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조롱할 때 쓰는 상황이 아닌 그 말 그대로 어울리는 상황에 또 갖다 쓸 수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반어입니다. 반어예요.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칭찬할 때 쓸 수 있어요.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여기저기 쓸 수 있게 되면 그건 반어. 근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면 역설. 반어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됩니다. 표현 자체가 말이 돼요. 자, 야, 빨리도 왔다, 진짜. 그쵸? 진짜 빨리 왔을 때 빨리도 왔다. 쓸 수 있어요. 어울리는 상황에. 그땐 반어가 아닙니다. 늦은 애한테 얘기할 때가 반어가 돼요. 이전어라 외우셔야 돼요. 반어입니다. 자, 아예 모순이 돼요. 모순이라는 말 똑같아요. 반 역설. 자, 소리가 없어요. 아우성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임은 갔으면 임은 없어야 돼요. 임을 보내지 않아서 있단 얘기입니다. 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자, 표현 자체에 어긋나는 점이 없습니다. 반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부분이 없어요. 표현 자체. 그런데 역설법은 표현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 구분하는 거 나중에 할게요. 나는 지구이다 은유법 뭐 이렇게 됐고 여기 덱서 자 추악하면 마이너스여서 우리가 배운다는 건 좋은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겠니? 뻔한 걸 뻔하지. 뻔하다는 건 뻔하다는 건데 뻔하지 않게 뻔한 게 없다는 건데 말이 안 돼요. 자 여기 썼었네. 사전적 의미 아닙니다. 함축적 의미예요. 자 미안해. 그래도 너 잃어버린 거 여기 남아있어. 너의 흔적이야. 네 거 다 사진 찍어 놓을 걸. 자 나머지를 잘 봐야 돼. 간결 압축 CS인 언어. 일상언을 세련되게 갈고 다듬어 사용한다. 그냥 쓰지 않습니다. 새로운 의미 이걸 함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음악적 효과를 자 은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는 것이 대립과 갈등 소설입니다. 감각적 심상 이미지예요. 시적성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오케이. 일상화는 다른
새로운 의미. 자, 함축적 의미 맞아요. 교훈을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시는 교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서. 자, 운율을 일으키는 거 봅시다. 하늘 하늘 의태어. 의태어입니다. 송이송이, 너울너울 다 의태어예요. 하늘 하늘 송이송이. 이걸 어려운 말로 학교에서 배웠나요? 음성상징어라고? 예, 음성상징어입니다. 음성상징어 무슨 뜻이었어요? 음성상징어는 의성어나 의태어에 해당이 되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해도 음성상징어, 하나라고 해도 음성상징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뭐가 일어나요? 효과가 일단 운율, 그 다음 생생함, 그 다음에 감각적. 이때 감각이란 어떤 감각? 의성어는 청각, 의태어는 시각.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시각입니다.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기 때문에 청각이에요. 자, 일단 그렇고 봅시다. 글자 수 3, 4, 5. 3, 4, 5. 글자 수예요. 3, 4, 5가 반복됩니다. 네, 이때 3, 4를 합쳐서 7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7, 5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글자 수. 자,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걸 음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 4, 5 둘을 합해서 7, 5. 자, 7, 5조고 읽는 마디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그래서 3은 봅니다. 하나 더. 나비는 울어요. 나비는 너무나 반가워서 춤을 춰요. 의인법 쓰였습니다. 의인법이 쓰였다고 해서 운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법이 쓰인 게 반복된다고 표현법이 반복됐다 해서 운율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쓰였어요? 나비, 나비. 반복됐죠? 운율 형성됩니다. 울며 울며 반복됩니다. 뭐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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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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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입니다. 이것도 운율. 알겠니? 그 중에 가군. 따질 것, 반복되는 거 다 운율이야. 쉬는 시간이야. 오, 좋아. 땡큐. 오, 좋아. 자, 봅시다. 한 행의 내도막 아닙니다. 이건 사음보라는 건데요. 이 작품은 사음보가 아니에요. 의인법 사용됐습니다. 울며 울며 반가워. 의태어 사용됐어요. 송이 송이 하늘 하늘 너울 너울. 시어가 반복. 시 하나하나의 단어입니다. 시어는 나비 나비 연분홍 연분홍 반복된 거 많습니다. 5번이 없네요. 한 번 더. 제가 여기 시조를 하나 사례를 들었는데 시조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단위로 세트로 읽혀집니다. 마디가. 그래서 시조는 한 줄에 네 마디, 사음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글자 수는 3, 4조 내지는 4, 4조 글자 수. 이해됐어? 얘는 7, 5조예요. 더 가죠. 말의 가락, 운율, 말의 도막, 음보, 신의 생각이나 느낌, 주제, 그 다음 소재를 통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심상. 같은, 자, 요거 하나씩 구분하는 겁니다. 서늘한 돌담에 달빛이 들어. 서늘한 돌담에 달빛이 들어. 어때요? 세 도막으로 끊어 있습니다. 음보예요. 어딨죠? 끊을기의 반복, 미음. 기억으로 넣었어? 기억? 같은 음은? 리을 받침. 자, 리을 받침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볼 땐 서늘한 돌담에 달빛이 들어. 이것도 무리는 없는데 학교 걸로 합니다. 학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거 디귿뜨, 디귿뜨, 디귿뜨. 돌담에 달빛이 들어. 디귿, 디귿, 디귿. 같은 자음이 반복됩니다. 자, 벚꽃 지는 걸 보니 뭐뭐가 자, 무엇을 뭐뭐하니 뭐뭐가 좋아. 뭐뭐하 보니 뭐뭐가 좋아. 뭐 마저가 들어있긴 하지만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자, 사례로 알아두세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빛. 자, 그래서 이것도 삼음보. 끊어읽기. 이거 다시 한번 이거 헷갈리겠다 잘못하면. 왜 이게 선생님은 음보라고도 보냐면 저런 식으로 끊어읽기 했으니까요. 5글자, 3글자, 4글자인데 여기 3글자가 들어있을 뿐. 서늘한 돌담에 달빛이 들어. 아마 문제 이거 나오면 답 2개로 나올 수도 모릅니다. 2개로. 같은 의문이 반복되거나 끊어읽기가 반복되는 거. 이해돼? 자, 그냥 보셔도 되죠? 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이것도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친 거야? 미음? 디귿이라 쓴 거야? 디귿 맞죠? 나보기가 역경 이거 둘, 셋, 4, 3, 5, 3, 4, 5 이것도 어때요? 앞에 두 마디 합치면 뭐예요? 7이죠? 얘도 7호조의 3음보 얘랑 똑같아. 7호조의 3음보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 진달래꽃은 끊어읽기도 반복되고 글자수도 반복됩니다. 이해됐죠?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 자, 문장 구조의 반복. 니은은 왜 없지? 니은은 답인 게 없나? 자,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말 반복. 아까 뭐 동일한 위치에서 요렇게 발음되잖아요. 이것도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운율이 느껴지는 요소를 제시해서 뭐뭐는 뭐뭐같이 뭐뭐는 뭐뭐같이 자,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또 하나 는 같이 등이 반복됩니다. 는과는 같이 대체로 속담에 속삭이는 햇발 굳이 끊자면 3음보 정도로 끊어읽을 수 있죠. 그래서 4음보로 써놨죠. 굳이 끊어읽자면 대체로 3음보로 끊어읽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됐지. 일정한 위치에서 자 끝소리로 받침으로 울림소리 사용하면 리을, 미음, 니은, 미음, 리을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리을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여기 미음, 니은, 미음, 리을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울림소리 사용하면 운율도 형성합니다. 자, 일정한 위치에서 일정하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는. 또 다른 거 있나요? 뭐뭐 이. 자, 7번 표현법 갑니다. 가보죠. 알맞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연결어를 사용하는 거. 이걸 사용한 거 지급법. 직접 빗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써놓고 직접 대신에 간접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빗대요. 그럼 틀립니다. 혹은 은근히 빗대요. 이래도 틀려요. 직유법은 용어 말 그대로 직접의 직. 알겠어? 철왕같이 듯이 직유법. 연결어 없이 은근히 빗대는 거 은유법. 그래서 은유법, 은근히. 알아두세요.
늦지 말고 오시라고요. 근데 아까 설명했을 때 들었을 텐데 우리가 진짜가 아닌 진짜로 볼 수 없는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걸 비유법이라고 그래. 그때 진짜가 아닌 사물을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그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원관념, 진짜가 아닌 사물, 사용된 그 사물을 우리는 보조관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 마음은 호수라고 했을 때 호수가 진짜가 아닙니다. 얘는 진짜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보조관념. 무엇이 호수예요? 내 마음이 호수예요. 그럼 뭐야? 얘가 원관념인 거지. 진짜가 아닌 사물을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찾는 겁니다. 이해됐지? 여기에서 이거 잘 봐봐. 여기에 의인법 쓰였습니다. 흐느낍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게 뭐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았다. 흐느꼈다가 진짜가 아니에요. 왜 진짜가 아니에요? 흐느끼는 건? 갈대가 흐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흐느낍니까? 아니요. 갈대가 흐느낍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누가 흐느껴요? 갈대가. 그래서 갈대가가 뭐야? 누가 무엇에 해당하냐니까 원관념. 이해됐니? 흐느끼다가 보조관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자, 다시. 네, 저희 수업 몇 시까지? 시간이 몇 시까지? 반에 끝낼 거예요. 반에. 3시 반에. 자, 오늘이 내가 직접 가가지고 시험 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이따 30분에 끝나면 문제 프린트 할 테니까 필요한 거 얘기하면 문제는 좀 이따가. 자,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은 의인법이고요.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하는 거 과장법입니다. 자, 내를 건너서 이거 무슨 시였죠? 새로운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시냇물을 건너서 숲으로 뭐뭐를 뭐뭐에서 뭐뭐로 뭐뭐를 뭐뭐에서 뭐뭐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요. 또는 세 마디로 끊어 읽는 게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기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운이라는 사람 문장 구조.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뭐뭐에 생략 뭐뭐하는 뭐뭐같이 그래서 얘가 답. 근데 이거 보세요. 학교에서 저는 삼음보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음보로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문장 구조로 보세요. 너울 의태어. 좋아. 의인법.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산이로다. 이거는 억양법인데 이거 됐어. 이건 몰라도 돼. 자, 너는 풀을 얘기를 하는데 너는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넌데 파초라는 풀에게 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법. 모르겠지만 비교법도 있긴 하지만 됐어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죠. 7, 5조. 마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삼음보.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니까 얘기합니다. 심사의 종류가 다른 거.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하얀 손가락이 열붉은. 자, 붉은 것과 하얀 것. 색채 대비도 있어요. 색채가 대비된다고 합니다. 어두운 것과 빨간 거는 빨간 숯불이니까 밝은 것. 그것의 대비. 미각, 떫은, 쌉싸름, 달콤 쌉싸름.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거 뭐였죠? 단순히 청각인가요? 발소리가 청각인 거 맞습니다. 배춧잎 같대요, 발소리가. 이거 혹시 공감각으로 안 배웠어요? 청각의 시각화.
학교 교과서 보세요. 청각의 시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배춧잎 같은 건 배춧잎 같은 발소리잖아. 배춧잎이 소리를 내진 않잖아. 배춧잎은 다 시들어가 시각적인 거 아니야. 이해돼? 힘에 빠져가지고 시든 배춧잎 같은 상태, 그런 모습을 가진 발소리.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건 바로 뭐예요? 일단 청각인 건 분명한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배춧잎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청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학교 게 중요합니다. 학교 거. 공감각적 심상으로도 볼 여지도 있어요. 다른 선지랑 꼭 비교해서 판단하세요. 얘기했습니다. 판단하러 비교해서. 청각적 심상이라도 볼 수 있지만 공감각적 심상으로 본다면 청각의 시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뭐뭐 같으니까 지규. 타박타박 의태어. 아 의태어가 아니지. 의성어. 소리라고 하니까. 갈대가 부릅니다. 갈대잎이 내는 소리를 노래한다라고 얘기해요. 의인법도 쓰였어요. 일단 청각. 서늘한 촉각, 뜨거운 촉각. 푸른 종소리, 청각의 시각화. 받치는 냄새, 후각. 파르하니 깎은 머리, 파르타. 시각. 물 흐르는 소리, 청각. 서늘, 촉각. 짭조름한 미역, 미각. 말로. 다치처럼 따스한 촉각. 흔들까요? 시각. 적동새 소리, 별그림자. 얘는 시각, 얘는 청각. 차가운 바람. 뚝뚝 떨어져 버리는 이것 시각. 뚝뚝 시각 정도로 봐야 돼. 이 뚝뚝은 내가 볼 땐 소리를 내지 않고 의태어기 때문에 청각으로 보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교 게 중요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내가 알아두시고.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 있는 곳. 차게 울었다. 뭐뭐같이 지규처럼 지규. 포근한 촉각. 자, 차게 울었다. 촉각인 건 맞는데요. 차게 울었다니까 우는 건 소리인데 소리가 차갑대. 이상하지?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아시겠어요? 진짜 감각. 하나의 감각으로만 표현해도 그 우는 건 청각인데 차갑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거. 자,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 날카롭게 뻗은 시각. 찰박거리는 청각. 비린내, 후각. 얼얼한, 매운 이런 뜻이에요. 미각. 자, 요거 좀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보시고. 시적 화자, 하지 않는 거. 시인이 대신 내세운 존재입니다. 시인과 일치하지 않아요. 시인은 남자인데 시 안에서 말하는 화자는 여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확인해 주시고.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는데 시에서 항상 밝고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 바꾸는 거. 시적 상황은 이런 거예요. 시적 상황은 시상은 뭐냐면 시의 내용. 정서는 화자가 가지는 감정이나 생각, 태도 이런 설명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태도란 이런 것이다 하면 틀립니다. 태도는 좋고 싫음의 어떤 상태. 뭐 이런 용어들 막 나오네요. 관조절 여기 나와 있네. 이런 용어들. 의지, 예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꼭 봐주세요. 자, 시적 대상은 화자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어떤 것. 그럴 때 시적 대상은 화자 자신이 시적 대상일 때도 있습니다. 꼭 화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시적 대소는 모든 게 시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표현법 찾습니다. 해야소설에서 반복법.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이거 뭐예요? 의인법 아닙니다. 나는 사람인데 사람인 나를 짐승으로 표시했잖아요. 사람같이 듯이 안 붙었죠? 사람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은유법입니다. 이거 애들 가끔가다 이거 뭐라고 생각해? 의인법으로 생각하는데 의인법 아니에요. 까마귀처럼 지급법. 나머지는 됐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서리법.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답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날자 한 번만 아니야. 날잡구나. 점점 어때요? 날자에 뭐가 더 붙습니다. 한 번만 더해 나라가 하나 더 붙어요. 나라 보자꾸나. 좀 더 길게 써줘요. 날자, 날잡구나, 나라 보자꾸나. 점점 강하게 확대됩니다. 점층법. 점층법은 그 강도나 정도가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점층법. 배가 남산만하다. 등가죽에 붙었다. 과장.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거 마이너스, 황홀한 거 플러스. 요거 외워두세요. 이거 역설로 작각하는데 죽어 다니는 물 흘리려다 무조건 반어법입니다. 아까 먼 날 이전 노라랑 똑같이. 또 돌담에 속삭여요. 무엇이? 햇발이. 햇발이 원관념입니다. 속삭이는 거 진짜 속삭일 수 있어요? 속삭일 수 없습니다. 이게 보조관념. 속삭인다. 사람처럼 의인법. 천하를 태평하려는 그 나라를 점점 줄어듭니다. 천하의 스케일에서 나라, 나라에서 집, 집에서 나. 점점 줄어들죠. 범위가. 그걸 우리가 점강, 강은 하강하다. 얘는 아까 점층법의 반대말.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 아 누구인가? 자 도치법 쓰였네요. 아 때문에 영탄법. 누구인가? 앞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죠. 이거 뭐예요? 속담 인용했습니다. 속담 인용한 거 풍유법이라고 해요. 자 화류법 쓰였습니다. 어둠은 뭔가를 낳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낳는다는 거. 의인법보단 화류법.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려 없단 얘기예요. 물음표.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서리법. 천학회선역 풍유법. 마카롱 막 나열했네. 나열하는 거 열거법. 뭐만 듯이. 뭐만 듯이. 눈 아파. 자, 지게법이고요. 구름은 원래 한 다발 장미. 이꼴. 구름은 이꼴 한 다발 장미. 진짜 장미는 아니죠? 철원같이 듯이 없죠? 사람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은유법. 진짜가 아닌 사물에 철원같이 듯이가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의 속성이냐? 그 무엇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은유라고 알아두세요. 아까 했습니다.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가 좋아.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가 좋아. 그래서 대구 문장 구조의 반복. 자, 바람이요. 도치법. 당연한 사실의 의문형식. 자, 서리법. 논리의 자, 진리성. 자, 역설법. 모순된 표현. 기억에 사용되는 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무조건 반어법.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뿐이는 힘 빼고 가볍게 줄여갈 거는 세게 눌러받는 겁니다. 줄여받는 건. 그래서 사뿐이 줄여갈 거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안 가르쳐줬지만 학교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얘요. 반어법입니다. 여기가 왜 도치냐면 안을 보통 뭐뭐 한다 앞에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습니다.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나는 학교에 안 간다.
아니랑 같은 말이 아니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근데 안을 앞으로 빼면 아니 학교에 간다. 이러면 도치예요. 원래 아니는 요 앞에 씁니다. 가다. 다로 끝나는 말. 그래서 도치. 시적 허용 못했고. 여기까지가 표현법과 관련된 학교 프린트. 됐어요? 딱 5분만 쉬었다가 3시부터 서시랑 새로운 길 한번 해보자. 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 말고 나머지를 친구 최근에 어? 어디 갔대 가는 길. 누구 누구 안 왔지? 줌에는 준영이랑 후령이랑 형석이 환이 있는데 안 온 게 누구지? 찬영이 뭐 어디 갔다는 것 같은데? 태윤이 안 왔네. 태윤이랑 또 누구야? 철환이는 그새 어디로 빠졌어? 호랑이. 후령이 여기 들어와 있어. 황석이는 이제 형석이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다 취미예요, 쌤? 4명이 우리 둘이 만나면 근데 절대 안 해. 피지만 ADHD 둘이 모이면 여기 몇 명 있지? 프린트 받아받을 사람이 그러면 은교랑 너네 둘은 빼고 4명? 같은 거야. 김사영 10분 뒤에 온대요. 어디가? 다른 학원? 가족이랑 어디 갔다 왔는데요? 가족이랑 놀러 가족이랑? 쓰는 거야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너무 심했거든요. 정신병 아니야? 나보다 심한데. 긍정적인 제일 좋은 아, 진짜. 이제 그래.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하고 스피를 쓰고 책을 들어오래. 그래 이상하냐. 그래 이상하냐. 그럼 가자. 어디야? 가자 그럼. 어디야? 뭐지 왜 안 되지? 은규 너한테 왜 파일이 가다놨니? 이거 어제 보낸 거잖아 나한테. 진짜 진짜 아프지. 두 개로 보내주신 두 개요? 아니야, 버거. 두 개로 보냈다고. 아, 왜 이래? 너무 했어. 뭔가 문제 있다. 프린트 좀 갖다 줘. 프린트가 약간 좀 많을 텐데. 멈췄으면 얘기해줘. 아, 왜 안 돼? 계속 이러네?
시원.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그게 몇 시까지예요? 30분까지 하려고. 아까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발생했어. 자, 다시 봅시다. 내 쌍년에? 뭐라는 거야? 아니야? 뭐라고? 아니야. 웃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잘 만났다. 언니. 좋아하지 말라. 뒤에 옆에서 나한테 는 난 옆에를 안 보는데. 너 좋아. 성현아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 조작해서 올리지 마. 왜? 진정이 말이야. 명예를 쏟아. 지금 할 거야. 자, 서시랑 새로운 꽃, 새로운 길 설명을 끝내죠. 자, 이거. 뒤로 들어간 저기 영민 주고. 아, 새로운 길이 좀 인쇄가 좀 잘못됐어. 이렇게 내려갔어. 왜 이렇게 많아? 자, 새로운 길 봅시다. 새로운 길. 잠깐만요. 새로운 길. 다 풀진 않고 일부만 풀 겁니다. 나머지는 답을 다 줬으니까 뒤에 풀고 답 확인하시면 되고. 새로운 길 학교에서 필기해준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서시반에 새로운 길 봐요. 응? 서시반에 새로운 길 봐요. 새로운 길 일단. 첫 번째 다 먼저 풀었어요. 몰라도 돼요. 시험 보면 안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다시 새로운 길. 요게 일단 대꾸예요. 기억하죠?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입니다. 시작과 끝이 또 똑같아서 수미상관이라고 그랬어요. 수미상관. 잠깐 얘네 화면 안 보이겠다. 화면 보이나? 아까 내가 화면 보여. 자, 다시. 그리고 수미상관의 표현 방식을 띄고 있고. 자, 수미상관의 효과. 운율, 의미 강조, 운율, 형태적 안정감, 여운. 여기 내나 고개는 실현과 고난 같은 걸 의미하고요. 숲이나 마을은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 공간, 목적지, 평화로운 곳 이런 정도로. 어제
또 같고 오늘도 갈 그리고 나의 길 새로운 길. 자, 이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뭐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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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 이것도 됐고요. 문장 구조. 뭐 고의 반복으로 운율도 일어나고 형성되고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긍정적인 소재들. 그래서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의지를 외워서 답은 1번이에요. 외로움 아닙니다. 길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 없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2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수미상관 맞죠? 의미상 대칭구조 어디에 왜 대칭구조예요? 네, 사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가 매칭이 돼서 대칭구조.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대칭구조 맞고요.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 사용됐나요? 여기랑 갔다 와 좀 많이 응. 늦었어요. 이 프린트가 지금 촬영 엉덩이 못 묻었어. 잘못됐는데 아, 일단 프린트 지금 하나 쏜 거 그거 하나만 가져. 잠깐만 되게 그거 학교에서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 쓰였다고 했니 안 했니? 걸리적거리는데 이게 4번도 적절하지 않아요. 일단 4번은 인생의 인생이나 어떤 고난을 인생이나 고난을 추상적 개념 인생이나 시련 고난 등을 구체적 삶을 뭘로? 길 아까 고개 등으로 표현했지. 오히려 반대야 반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 이게 맞는 말이고 이 대조적이라고 학교에서 대조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학습지 좀 확인해 줘봐. 지금 없잖아. 여기 있는데 확인해봐 대조 있는지. 뭐 없어서 올 거네. 새로운 게랑 새로운 길은 학습지 없어? 혹시 대조라는 표현 썼는지 학교에서는? 아 허리야. 아 학교에서 설명은 없네요. 대칭 구조까지는 있는데 대조적 시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배제할게요. 얘들아 대조적 쉬어. X 차례 X? 아니 나머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대조로 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실현과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걸 건너서 극복하고 가고 싶어하는 장소 이쪽을 대조라고 볼 여지도 있어. 공간적인 대비가 나타나지. 굳이 따지면 공간적인 대조가 나타나긴 해. 시냇물이나 고개라는 공간은 실현과 고난을 나타내는 한편 숲이나 마을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 평화로운 장소, 도달하는 어떤 장소. 그렇게 본다면 공간적인 대조적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학교는 설명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보기는 나시의 작가가 나를 쓰기 얼마 전에 쓴 일기. 보기와 나시를 비교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 자, 보기를 일단 보죠. 보기 안 읽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도 일본 형사가 나의 하숙방을 방문했다. 창밖에 밤비가 내리는 지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 가고 일본 유학생활 속의 대학 수업은 의미가 없다. 공부를 계속 해야 할지 결정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일기인데요. 보기와 나시 모두에서 지금 뭐야?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보기와 나시 저 무대에서 자식자 자신의 방황. 봐봐. 나 작품에서는 방황이 안 보입니다. 4번 보기와 달리 나시는 작가 자신의 삶을 의지적으로 이끌려. 오케이. 답은 4번이네요. 결정하지 못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또 가죠. 나시의 일환과 우연이 반복되는 효과는 뭐죠? 나시는 여기 무조건 다 그예요. 새로운 길. 야, 그 프린트 안 맞아? 네, 이거 아니죠? 그거 맞아. 페이지 4번 문제 봐봐. 예? 아니, 4번 문제를 찾아보라고 4번 문제. 맞는 거 같아요. 거기 그냥 다른 시랑 같이 엮여 있을 뿐이야. 자, 여운이 느껴지지 않는 자, 여운 느껴집니다. 수리상관. 구조적 안정감,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요.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되고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4개인데? 왜 이러지? 아니구나. 예. 니은, 디귿, 미음이 답이에요. 자, 나에서 다음에 설명한 해와 같은 표현 방법에 사용된 시어를 조건에 맞게 있는 대로 찾아 쓰래. 해는 뭐래? 상징이래. 구체적인 대상에 추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으로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여 시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박두진의 해는 현실적인 절망된 상황을 극복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시로 새는 말하는 이가 간절히 말하는 대상, 생명을 환하게 비춰주는 광명을 해는 화학과 평화의 세계에 대한 것을 나타내. 7개까지만 시어에서 7개나 있대. 야, 7개나 있대, 7개. 자, 뭐예요? 불러봐. 나시에서 상징이 쓰인 거. 길. 일단 길. 일단 길. 네. 숲. 고개. 마을. 마을. 얘네들 진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로 볼 수 있는 건 상징이 쓰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짜로 볼 수 있는 거. 진짜로 볼 수 있는 거. 7개까지. 민들레. 아가씨. 아가씨. 까치, 아가씨 또 있어요?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화학과 평화를 나타내는 세계는 어디죠? 화학과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시어 숲과 마을. 내와 고개는 실현과 고난, 길은 인생, 화합, 평화 뭐 이런 것들은 내와 고개는 실현과 고난. 민들레 얘네들은 뭐예요?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 그들을 상징합니다.
또 6번 가봅시다. 나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 문장 구조 반복 있죠? 1연. 대조적 의미의 시효. 또 나왔어 지금. 또 나왔어. 대조적 의미. 얘랑 얘를 대조라고 봅시다. 내 고개랑 숲 마을이 대조라고 일단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 사명을 중심으로 의미상 앞뒤 부분이 의미상 대칭. 말하는 이의 인생의 길이 순탄하고 평화로. 이는 인생의 길은 내를 건너고 숲을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어야 되는 길이 꼭 순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7번, 8번, 9번까지 하고 서시로 가보죠. 대조적인 의미. 여기 어디죠? 평화로운 거, 조화로운 거? 숲과 마을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 새로운 길은 5연 10행으로 이루어진 전체 5연 10행으로 이루어진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하나, 둘, 셋, 넷, 다 5연. 각 연이 2행으로 10행 맞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자유시, 내용은 서정시. 이 시는 인생을 상징하는 시어를 자 길이죠. 바탕으로 인생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 말하는 이는 화자. 언제나 가야 할 길은 새로운 길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과거를 의미하는 어제라는 시어를 통해 지난 삶에 대한 미련. 맞아요? 지나간 삶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답은 디귿. 나머지 잘 보시면 되고요. 대칭 구조, 수미상관의 구조. 같은 위치에서 일정한 의미의 반복. 고 이런 것들. 윗글에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부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소중한 사람이다. 그들이 있게 내가 있다. 뭐 이럴 때 요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연이 어디예요? 1, 2, 3, 4, 5연 중에 3연이 되겠습니다. 자, 서시 보고 끝내죠. 자, 서시 가지고 잠깐만. 선영아 서시 가지고 와. 너네 서시 좋니? 네. 이거 두 개 줬지? 애들 보러 가자. 학교 학습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은교가 학습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여기 안에 있을걸? 너네 지금 줌으로 듣거나 하는 애들은 오늘 나눠주는 시험지 와서 받아가야 돼. 언제 받아갈 거야? 이거? 내일 내가 올 수 있으려나? 내일 내가 오면 내일 줄 텐데. 일단 봅시다. 서시 보죠. 자, 서시는요. 서시 보시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거. 그 다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미래. 마지막이 현재가 되고, 특히 과거 속에 들은 삼행의 바람과 마지막에 나오는 바람은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람은 양심의 가책, 그리고 혹은 내면적 갈등,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끝에 나오는 바람은 현실의 고난과 시련, 외부의 고난과 시련을 얘기를 합니다. 요 구분해 주시고, 이때 하늘은 뭐예요? 윤리적인 절대적인 기준. 자, 성찰의 매개체 정도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섬세한, 입새는 연약한 너희보다 아주 입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섬세한, 아니 섬세한이라 보자 말고 연약한 존재 정도로 갑시다. 이런 것에도 흔들릴 정도로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자, 지금 이거 성찰의 태도예요.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저기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에서 성찰적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 별과 별, 여기 나오는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 순수한 꿈, 희망, 이런 것들 얘기하죠. 노래하는 마음, 그 노래하는 마음은 순수한 어떤 마음으로 모든 주어진 것을 사랑해야지, 다짐,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겠다, 의지를 드러내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특히나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순교자적인, 어떤 헌신적인, 혹은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주죠. 다음, 부정적 현실, 현재의 부정적 현실 얘기. 자, 1번 윗글이 속한 갈래입니다. 시예요, 시. 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다 보통의 모든 시들은 다 가지고 있는 특징. 4번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 운율은 무조건 반복되면 별 나왔지. 반복. 그다음에 나 이런 것들. 뭐뭐 다 이런 것들도 운율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다음 2번 가의 상징적 의미 뭐야? 별의 상징적 의미? 이상, 순수, 희망 이런 것들. 이상, 순수, 희망.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뒤에 답 있어 얘들아. 좌절하고 있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3번에 2번.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없고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한테 일침을 가는 것도 없고 자연예찬 없습니다. 4번. 4번은 이거 빼놓고 윗글에만 집중해 볼게요. 성찰적 인식 있죠? 윗글. 윗글의 밤. 실현의 상황 맞죠?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이잖아요. 부정적 현실. 윗글은 허무의 이미지 있습니까? 서시에는 허무함을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요. 윗글에는 허무함을 없어요. 근데 달리니까 오케이. 윗글은 없습니다. 이것만 확인할게요. 자, 윗글은 깨달음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깨달음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윗글은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윗글에는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난다. 인식 변화 어때요? 야, 이걸 인식 변화라고 해야 될까? 자, 일단 봐봐. 과거까지 뭐 했어?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성찰을 통한 괴로움만 드러냈지. 그거에 대해서 미래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희생적인 자세로 살아있다는 의지를 다지지. 괴로워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게 됐니 문제인지? 네. 그래서 인식 변화가 있다라고 보자. 답 뭐 어쨌든 그거고 나머지 5번을 일단 빼놓고 6번과 7번 해보죠. 다 끝났습니다 거의. 자 6번 기억과 디귿의 어조.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억은 뭐지 근데? 부끄러움이 없기를 괴로워했다 사랑해야지.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는 거죠. 괴로워했다 사랑해야지. 뭐겠니?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없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입니다. 소망 기원. 괴로워하는 거. 자, 7번. 윗글의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거. 성찰적인 태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건 없는지를 반성하는 작품. 내지는 앞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확인하는 거. 어떤 거예요? 7번 문제 답은? 고향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빛으로 있어야 되는 고향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도의 얘기예요. 무덤만 있어요. 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흰 바람에 자 이게 처음 볼 텐데 이 작품은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화자가 방 안에 있는데 방의 벽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에 불빛이 비치면서 여기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여기에 글자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환상 속에서. 그러면서 그 글자가 나를 글자를 읽어봤더니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게 뭐예요? 시의 화자인 나가 내 삶을 인식하는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마치 벽에 스크린의 글씨처럼 자막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인식이 화면 벽의 글씨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왔어. 나는 내 삶에 대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왔다라는 내 생에 대한 평가를 내가 스스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지나간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정신병이죠. 여기 지금 글자 있어요? 글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글귀가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삶이
지금 그런 삶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찰이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건 답은 5번. 이거는 뭐 풀어도 돼요. 자, 9번은 뭡니까? 고난, 시련, 갈등. 9번에 고난, 시련, 갈등. 바람이고요. 부정적 현실상은요? 밤입니다. 나머지는 될까요? 네. 요거까지 확인하고 가죠. 시상 전환.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1번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눈으로. 시상이 전환된다는 건요. 시의 내용이 중간에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변화가 있다. 하자 고뇌합니다. 과거에서. 괴로워해요. 고뇌한다라는 건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이에요. 5번. 1번. 어, 5번. 문제가 별로 좋지 않다. 시의 내용이 여기 괴로워하는 데서 다짐을 하고 의지를 다지는, 의지를 갖는 부분으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된다는 말도 비슷하고 적절하고 고뇌하는 것도 적절해요.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소망 이런 거. 이거는 양심, 이거 순수한 마음, 양심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5번 선지도 적절할 수 있어요. 시인이 지향하는 삶을 잘 드러나요. 다 맞잖아. 근데 이 작품은 얘가 소망하는 건 뭐죠? 얘가 소망하는 건 뭐예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진짜. 긍정적 미래가 오기를 바란다 이거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걸 사랑하는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것이 어떤 희생을 겪더라도 걸어가고자 했다는 의지. 그런 걸 드러내지.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놀랍게도.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기보다 이해됩니까? 그러한 시대가 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나의 삶의 태도를 표방하는 수입니다. 이건. 그래서 대단히 순수하죠.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그래서 7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3번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고래. 여기까지 하죠. 찬영이 너 문제 받아가지고 가. 프린트 거 준비했어요? 이거 가져가. 아, 차영 올때 내 것도 프린트 가져올게.